면접에서 뒤집자 면접의 완성. 자, 이번 편은요, 한국수자원공사 면접 어떻게 준비할지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이에요. 한국수자원공사 면접 진행 방식과 더불어서 그동안 어떤 질문들 나왔고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일정부터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차 전형 결과 발표와 성격검사 안내가 2월 7일 수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전형인 직무 역량 면접이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발표 나고 나서 면접 시간까지 19일에서 7일 빼면은 12일이네요. 12일 정도가 주어지게 됩니다. 가장 짧은 분의 경우로 봤을 때 아주 여유 있진 않습니다. 열심히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 예정 발표가 3월 11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여기 채용 과정 좀 살펴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3차 전형이 면접 전형입니다. 3차 전형이 이 직무 면접 40%, 역량 면접 60%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면접과 역량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고, 2차 전형에서 점수 고득점 순으로 자르게 되는데 2배수에서 5배수까지 채용이 되게 됩니다. 직무 채용 인원에 따라서 채용 인원이 아주 작은 분야는 아마 5배수까지 뽑을 거고, 채용 인원이 좀 있는 데들은 2배수로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일단 응시지역 대전광역시고요. 전형 구성 내용 보니까 직무 PT 면접 40%, 경험 역량 면접 60%입니다. 그래서 PT 면접 있다, 그리고 경험 면접 한다, 다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함께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이거 부담감 있긴 합니다. PT 면접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께서는 우선은 PT 면접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좀 익히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험 정리 안 되신 분도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은데, 경험 정리는 사실 취업 준비할 때 1순위로 하셔야 될 필수 코스거든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 면접 진행 방식 어떻게 과거에는 됐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외부기관 면접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면접은 직무 면접, PT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한국수자원공사 면접이 과거부터 굉장히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어요. 물론 면접 진행 방식은 회차마다 또 연도별로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확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다라는 부분이고요. 3가지 주제 중에서 선택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항상 발표 면접은요, 발표하고 나면 질의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응답까지 대비를 하시는 게 PT 면접의 핵심이고요. 전공 질문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20여 분가량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PT가 약간 조금 독특해요. PT가 면접장 앞 복도에서 3개 질문을 내가 받고 골라요. 하나를 고릅니다. 그래서 15분간 A4 용지에 발표할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3분 정도 발표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3분 발표 끝나고 나면 연결해서 후속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T 내용에 대한 후속 질문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간단한 지원 동기라든지 지원자를 왜 뽑아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형태의 질문들도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딱 PT 면접만 대비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경험 역량 면접까지 같이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역량 면접 대비하시려고 한다면 나왔던 기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정리하고 모의 면접 하시는 훈련까지 같이 2개를 병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을 일단 잘 캐치를 해주셔야 되고, 자, 보게 되면은 어떤 질문들이 나왔냐 보니까 도하 시간과 도달 시간의 차이점, 요거는 이제 직무 지식과 관련해서 딱 확인하는 형태의 질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각자 지원하신 직무에 맞춰서 예상 질문, 기초 수준의 정의 질문들은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 사업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뭐 수돗물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국민들의 수돗물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냐, 뭐 이런 종류의 질문들도 있었고요. 뭐 업무 적응에 가장 필요한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직무 역량, 경험 역량 질문인 거죠.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준비하셔야 되겠고, 경험 형태 질문도 많았습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팀 내에서 갈등 해결 경험, 의사소통 경험, 이런 거 묻는 것도 있었고,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도 물어보는 경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대비를 다 하셔야 돼요. 그냥 정리하면 PT도 준비해야 되고 경험 역량 면접 2개 같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관련해서 최근에 좀 중요하게 언급이 됐던 몇 가지 이슈 키워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슈 키워드는 공사의 신년사 부분에서 발췌했다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면서 설명드리며, 첫 번째로 물그릇 확충이라는 이슈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내용 살펴보니까요, 대체수자원 개발과 용수 공급망을 연결해서 예상되는 물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첨단 산업의 양질의 산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거 아까 우리 그 전략 목표에서도 있었던 내용이죠. 물관리 디지털 대전환의 속도를 상승시키자. 그래서 솔루션과 서비스를 더
업그레이드하자. 또 AI를 활용한 홍수 예보와 댐 하천 디지털 트윈을 고도화하자. 이런 내용들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 관리 부분에서 안전한 상수원 관리 위해서 녹조 관리 중요하죠. 그래서 녹조 관리 플랫폼이라든지 오염원 저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자체 상수도 지원과 취약체험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이슈 키워드 따란. 자, 녹색 수출 100조 달성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녹색 수출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봤더니 녹색 산업 수출 확대, 독보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합니다. 물 종합 솔루션과 디지털 플랫폼,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너지 민간 지원을 하겠습니다. 녹색 수출을 100조 달성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 공급 확대를 한다든지 기업이 녹색 수출의 장벽을 넘도록 돕고 국가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 키워드고 또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반드시 시행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수자원공사도 녹색 수출 100조 달성, 민간 기업과 같이 협력하면서 이 부분 아주 잘 전개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너무 뉴스도 많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물기업이라는 키워드도 나왔습니다. 자, 글로벌 물기업, 우리 K-워터의 디지털 기술 너무나도 훌륭하죠. 그래서 최근에 디지털 트윈 플랫폼 사우디 수출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주 잘 해내고 있어.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계 물관리 시설 중에서 최초로 글로벌 등대에 선정이 됐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글로벌 등대가 뭐냐? AI,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서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이 매년 심사를 통해 선발하는데 우리 한국수자원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런 키워드도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 보건 경영과 관련해서는 매해 중요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 보건 문화 확립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도 자료 이런 관련한 것들 읽어보시면 아마 방금 봤던 내용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때 도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대전시 지자체와 지역 특화 협력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우리 아까 협력해서 업무 수행한다는 내용 많았죠. 안전한 상수도원 관리를 위해서 그 부분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우크라이나 도시개발과 물관리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다. 우리 녹색 수출 100조 달성, 그리고 우리의 우수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우술력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또 다른 수자원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죠. 한국수자원공사 세계 최고 수준의 수자원 위성개발 독립을 독일과 협력에 나서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배출수와 탄소를 이용한 물 관련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뉴스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나왔던 실제 기출 질문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원포인트 레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수자원공사 관련해서 기출 질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경험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경험 질문들. 갈등 해결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 나왔는데 아무래도 한국수자원공사 안에서는 여러 직무가 함께 모여서 협업을 또 수행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안에서 한 직무 안에서도 또 갈등이나 시대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갈등 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조직 적응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의 질문 의도는요, 지원자의 과거 성취 경험을 통해서 미래 업무 수행력을 예측한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갈등을 잘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답변하실 때 두 가지 상황 대처 결과 스타 기법 반드시 적용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최근에 경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뤘던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과거에 계획을 통해 성과를 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해당 부분들 잘 살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나왔던 기출 질문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원포인트 레슨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 질문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갈등 해결 경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최근에 계획을 세워서 이뤄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질문들의 의도는 사실 어떤 거냐면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역량 있게 업무를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지원자의 과거 성취 경험을 통해서 미래 업무 수행력을 예측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갈등을 잘 해결했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미래에 그 정도의 갈등은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갈등 해결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은 되도록 그 갈등이 어떤 조직이나 팀 안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의 갈등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용 쓰시면 되겠고, 소재를 선택하신 다음에는 답변 구조 만드실 때 스타 기법 적용하셔야 되겠죠? 상황 대처 결과 부분들 꼼꼼하게 내용 넣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계획을 세워서 일환했던 경험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런 부분은요, 사실 수치 부분 나와야 되겠죠? 수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질문에서는. 왜냐면 계획이라는 게 모호한 경우에 그걸 달성을 했다, 달성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하기 조금 어렵죠. 그래서 계획은 분명한 목표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경험 사례를 얘기할 때는 목표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달성을 해냈는지 그 수치가 있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고려하면서 내용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요, 자기소개해주세요.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세요입니다. 이거 그냥 완전 필수 질문 유형이죠. 완전 그냥 무조건 물어보는 질문 유형이라서 여러분들도 꼭 이거 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소개를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첫 번째 소재 고르는 거, 두 번째 문장 쓰는 거, 이 두 개 제일 어려워하시는데요. 소재 고를 때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핵심 경험이 있으시죠. 핵심 경험 중에서도 가장 임팩트 있는 경험을 두 가지 내외로 좀 선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내외로 선정을 해서 해당 경험에서 내가 발휘했던 역량 키워드 하나,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사례 한 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량 키워드 2개, 사례 2개 똑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답변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답변 구조가 인사, 내 소개, 강점 사례, 포부 비전까지 얘기하세요 해서 이렇게 해서 구조 짜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 따라서 뭐 한 8문장에서 10문장 내외 정도로 내용 구성하시면 충분히 1분 동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이런 거는 질문의 의도가 이건 사실 뭐 성격 물어보는 거는 모든 면접에서 거의 매번 나오죠. 그래서 성격을 통해서 조직 적응성이라든지 지원자의 인성을 좀 파악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 부분들 대비하셔야 되겠고, 답변 구조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먼저 장점에 대해서 주장 먼저 얘기하시고요. 관련한 사례 얘기하고, 근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사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단점은 보완 노력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약간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해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요거 상황형 질문이에요. 뭐 업무량이 많아 힘들다면 이런 것도 상황형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 좀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갑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이 갑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최근에 법령도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갑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를 묻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직무수행 태도에 대해서도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갑질 방지법 이렇게 해서 좀 찾아보시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이란, 내가 정의하는 갑질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한번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에게 갑질이 발생된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걸 하셔도 괜찮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조직 내에서 뭐 이렇게 되겠죠. 조직이 있어요. 내가 갑질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자세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냐, 일단 상대방에 대한 약간의 이해심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를 막 키우는 모습으로 얘기하시기보다는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과정을 좀 거쳐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겠죠. 문제를 키우는 걸 좋아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해결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면접 리뷰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PT 면접 있어요. 그리고 경험 역량 면접 있어요. 두 가지 면접 같이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PT 면접과 관련해서 약간의 꿀팁 조금 더 드리자고 하면, PT 면접은요, 주제가 3가지 나오는데 3개 중에서 2개 정도는 전공 주제고요. 하나 정도는 어떤 방안을 묻는 형태의 주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3개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는 지원하신 직무에 따라서 기사 수준의 지식 질문들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후속 질문들 나올 수 있는 것도 같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 발표이기 때문에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내용 딱 정하셔도 되긴 하지만, 서론과 결론에 대해서
대해서는 아주 짧은 형태를 취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3분 발표라서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내용 구성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 꼭 하시고요. 합격하신 분들은 도움이 되셨다면 합격 소식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면접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